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자, 드디어 벤츠의 끝판왕인 마이바흐 S클래스를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이나 뭐 실내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마이바흐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죠. 오늘은 실제로 한번 주행을 해보고 마이바흐 S클래스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도로에서 마이바흐를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마이바흐 S클래스가 투톤 컬러 옵션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냥 일반 S클래스랑 비슷한 느낌이 있긴 해요. 물론 좀 자세히 보면은 얘가 일반 S클래스보다 18cm 더 길거든요. 요게 생각보다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비슷해 보이면서도 좀 옆에 보면은 뭔가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 옆에 있는 마이바흐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투톤 컬러 옵션이 들어간 차량이에요. 투톤 컬러 요 옵션 가격이 얼마라고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2천만 원입니다. 검은색 투톤 컬러 안에 흰색 포인트가 쭉 코치 라인에 쭉 들어가 있는 거죠. 요거는 랩핑으로도 멋지게 따라할 수 있지만, 하지만 좀 마이바흐의 그런 좀 순정틱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투톤 컬러 옵션을 꼭 선택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지금 마이바흐가 그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좀 주워들었는데 지금 올해만 한 20대에서 30대 정도의 물량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물론 다 완판이 됐고요. 뭐 S클래스도 뭐 없어 못 팔 정도니까 지금 이 끝판왕인 마이바흐 S클래스 역시도 뭐 없어서 못 팔고 있는 거죠. 이 마이바흐를 제가 왜 이렇게 좀 알아봤냐면, 제 주변에 있는 분 중 한 분이 이 마이바흐 S클래스를 인디비주얼을 좀 더 추가해 가지고 나만의 마이바흐 S클래스로 만들고 싶다, 벤츠 저기 담당자분께 조금 이야기를 해봤어요. 요거 옵션을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 라고 여쭤보니까, 일단 이 벤츠 계약금이 100만 원 정도 해요. 뭐 좀 비싸면 인디비주얼 조금 추가하면 50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얘는 계약금만 5천만 원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뭐 페라리, 람보르기니 계약금과 거의 비슷한 금액이 들어가고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젠 하다하다 짱구까지 들어왔네요. 짱구 방향제가 우리 우파몰에 입점을 했습니다. 짱구 방향제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도 진짜 짱구처럼 아기자기하고 재치가 넘칩니다. 자세히 보면 짱구 옷이죠. 이거 짱구 옷, 흰둥이, 액션 가면 초코비. 어디서요? 우파몰에서 만나보시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본사 자체도 이 마이바흐 S클래스가 인기가 많대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판매하고 있는데, 그냥 팔아도 판매가 되는데 그 인디비주얼 언제 만들고 있냐고, 이런 이야기 때문에 선택을 못했던 게 조금은 있습니다. 마이바흐가 지금은 벤츠의 서브 브랜드로 지금 되어 있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3대 명차로 불렸던 차입니다. 일단 이 마이바흐가 그냥 자동차만 만드는 회사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전에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요때만 해도 항공기, 뭐 잠수함, 뭐 이런 엔진들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동차로 넘어가게, 럭셔리카 사업으로 넘어가게 된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2002년도에 맨 처음으로 나왔는데요. 57S, 그 다음에 62S 이렇게 나뉘는데, 요거가 이제 대표적인 마이바흐 모델이죠. 그리고 마이바흐에서도 이제 끝판왕이라고 있어요. 바로 채플린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군대에 있었을 때 그 잡지책으로 본 게 있거든요. 마이바흐 62S 채플린이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그 차 금액이 15억이었나? 엄청 비싸요. 근데 진짜 엄청난 크기의 2열의 뚜껑이 열려요. 야, 세계 3대 명차가 왜 어떻게 이렇게 서브 브랜드로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독자적인 모델이 없어졌어?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게 마이바흐가 생각보다 많이 판매가 안 됐어요. 2007년도 기준으로 미국에서 29대, 전 세계로 다 판매량을 따져도 119대밖에 판매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롤스로이스의 전 세계 판매량은 3,700대가 넘어갔어요. 이 마이바흐 같은 경우에는 벤츠에서 인수를 하고 독자적인 모델을 출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상품성이 없다, 그래서 단종을 시키고 벤츠의 서브 브랜드로 들어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벤츠의 서브 브랜드가 된 마이바흐는 과연 어떠한 모델들이 출시가 될까요? S클래스, GLS 같은 벤츠의 플래그십 모델들의 마이바흐라는 마크가 달려서 최고급 모델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성능 모델이라고 하면 벤츠에는 AMG가 있고요. 럭셔리 모델이라고 하면은 이 마이바흐가 있죠.
이전 세대의 S클래스의 마이바흐를 보고 전 솔직히 좀 실망을 했었습니다. 야, 내가 생각하는 마이바흐는 럭셔리함의 끝인데 그냥 S클래스에 그냥 마이바흐 마크 집어넣고 비싸게만 팔면 되겠냐라고 했는데 반성합니다. 제가 그 차를 살만한 그런 위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차의 본연의 매력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580이랑 650 이게 두 가지 모델이 들어왔어요. 580은 뭐 V8기통, 8기통과 650 같은 경우에는 거의 3억이 넘어가지만 12기통 이렇게 이제 출시가 됐었는데 둘 다 엄청나게 팔립니다. 진짜 엄청 팔려요. 야, 진짜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이 많다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신형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580 모델 하나밖에 안 들어옵니다. 기본 S클래스랑 다른 점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의 자세한 이야기는 이 다음 편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겠는데 이 마이바흐 모델과 일반 S클래스 580의 그 차이점을 실제로 두 대를 놓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본연 마이바흐 S클래스에 대한 매력을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바흐라고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불판 휠. 스포티하고 날렵한 라인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뭐 고기 불판 저기 소뚜껑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뭐 소뚜껑 뒤집어 놨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클래식한 느낌으로는 최고예요. 자, 그리고 옆에 보면은 달라진 부분도 몇 가지가 있죠. 일단 지금 이제 밝은 외부라서 불빛이 안 나는데요. 불빛이 나와서 은은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고요. 이 밑에 마이바흐 엠블럼이 나옵니다. 그리고 달라진 점이 또 있죠. 자, 보면은 문 여는 거는 밖에서 여는 거는 수동이지만 닫히는 건 자동입니다. 닫는 것도 마찬가지로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문이 자동으로 닫히죠. 그리고 반대로 실내에서 탈 때도 위에 보면은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을 당기면 문이 닫힙니다.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문이 열리는데요. 자, 열다 말았죠. 이게 뭐냐면 옆에 차가 있거나 사람이 있거나 했을 때 이 문이 한 번에 쭉 계속 열리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뭐 사람을 친다든지 아니 옆에 있는 차를 쳐가지고 문이 부서질 수가 있는데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 내가 누르는 만큼 조절해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왜 이게 버튼이 달렸는지 알아요? 손이 안 닿아요. 여기 보면은 안 닿단 말이야. 이거 이렇게 가면 모양 빠지잖아요. 여기 딱 앉아가지고 요게 그냥 당기면서 김기사 출발해. 얼마나 멋집니까? 와, 엄청 길지 않아요? 야, 진짜 이 주차선 칸을 좀 어느 정도 맞췄는데 차가 그냥 삐져나와요. 이거 주차할 때마다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개인 SNS 인스타에 마이바흐 S클래스랑 옆에 E클래스랑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길이 차이가 엄청나죠. 이게 그냥 일반 S클래스보다 18cm가 무려 길고요. 이전 S클래스 보면 마이바흐 굉장히 돌에 많이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마이바흐 고유의 엠블럼이거든요. 근데 S클래스, 이전 S클래스 이거 달고 있는 차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엠블럼 튠이라 해가지고 감성 마력,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번 신형 마이바흐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 본넷에 중앙을 가로지르는 크롬 라인이 하나 들어가요. 그리고 실내로 들어가면 마이바흐 전용 계기판이랑 브레이크랑 악셀 페달이 마이바흐 엠블럼이 박혀 있어요. 무엇보다 따라올 수 없는 차이가 바로 이 2열이에요. 2열의 창문을 보면 18cm가 더 긴 만큼 여기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꺾여요. 근데 이게 그냥 일반 S클래스면 이 2열의 창문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이 얼마나 고급스럽게 만들었는지 이 주유구 요 버튼, 주유구에 있는 도장 역시도 신경을 썼어요. 마이바흐 엠블럼이 달리고 이쪽에는 580이 달리는데요.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투톤의 느낌이 확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알아요? 이 투톤 컬러 옵션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마이바흐를 사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마이바흐 S클래스를 사시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롤스로이스와 벤틀리가 부담돼 가지고 이 마이바흐를 사시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담된다는 게 가격적인 부담도 있지만 가격적인 이유보다는 일반 분들의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다르기 때문이에요. 롤스로이스랑 벤틀리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막 고급스러운 차, 비싼 차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넘사벽, 일명 넘사벽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S클래스도 굉장히 비싼 금액을 자랑하는 럭셔리카의 끝판왕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S클래스와 벤틀리, 롤스로이스와는 또 다른 차이가 나잖아요.
벤츠 S클래스 탄다면 오 성공했네, 그래서 정말 좋은 차 탄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벤틀리, 나 벤틀리 타, 나 롤스로이스 타 이러면 어때? 뭔가 좀 접근하기 힘든 그런 아우라가 풍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좀 부담스러워 하셔서 금액적인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나는 그래도 좀 더 바라보는 시선이 좀 더 편했으면 좋겠어, 그런 시선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이 마이바흐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뭐 부품이라든지 뭐 조금 AS라든지 마이바흐랑 롤스로이스도 편해졌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벤츠보다는 인프라가 좀 덜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이 마이바흐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런 투톤 컬러, 사람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는, 누가 봐도 나 마이바흐예요 라고 하는 이 투톤 컬러를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의외로. 진짜 그렇잖아. 왜냐면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이 마이바흐, 얘는 그냥 이거 투톤 안 하면 어찌 보면 그냥 일반 S클래스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찌 잘 넘기면은 그냥 그냥 S클래스네 라고 넘길 수가 있는데, 이 투톤하면 누가 봐도 마이바흐잖아. 그래서 그거를 좀 부담스러워 하셔서 이 옵션이 안 들어간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실제 그래서 이 옵션이 안 들어간 차량을 계약하신 분들도 더 많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시승차거든요. 벤츠 이제 MB 프렌즈에서 이제 제공해준 시승차인데, 요게 이제 국내 제가 알기로 한 대 있는 거 알아요. 요거 사용하다가 이제 중고 사업으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뭐 넘어갈 것 같은데, 요거 중고 나오면 사고 싶다. 그지 않아? 물론 이거 딱 살려 그러면 제가 본인한테 선물해드리는 게 2억 2천이에요. 2억 2천3백인가 그러거든요. 3억 8천만 원 더 비싸요. 여기에 이제 E클래스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게 이제 S클래스랑 G80인데 G80이 8천이거든요. 그 두 대 합친 거가 얘가요. 비싼 게 느껴지지? 럭셔리합니다. 자, 트렁크 공간은 알다시피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에요. 트렁크 공간은 생각보다 좀 좁은 편이고요. 이 차의 가장 큰 매력은 실내이기 때문에 바로 한번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가시죠. 이 단점 뭔지 알아? 여기 열 때 조금 빡빡해. 그렇지 않냐? 좀 무거워. 그 닫히는 건 자동이고 안에서 누르는 건, 여는 것도 자동이긴 한데, 이 밖에서 그냥 문 열고 들어갈 때는 조금 불편하더라고. 요것도 좀 자동으로 좀 띵 하고 열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긴 하지만 마이바흐인데 가자. 와, 진짜 넓다. 그리고 앞에서 문을 닫을 수가 있네요. 그리고 저 앞에 버튼 보면은 닫을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전체 닫기 누르면, 저 뒤로 한번 가볼래요? 이렇게 앞에서 버튼을 통해서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죠? 그 다음에 요거를 이러면 문을 열 수가 있어요. 문 여는 것도 이런 식으로 열 수가 있고요. 반대편으로 이렇게 운전석에서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문 여는 각도 역시도 이 앞에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열고 닫고를 뒤에 탑승한 VIP들이 여는 게 귀찮다 그러면 이 기사분께 문 좀 열어줘 이렇게 시키면 문이 열립니다. 고급스럽지? 이건 S클래스 안 들어가 있는 거야. 야, 근데 진짜 기존 그 580 롱바디도 되게 넓거든요. 근데 이 마이바흐는 한층 더 넓어요. 그리고 운전석과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를 한번 태우, 우리 어머니가 새 거 좋아하거든요. 이게 신차예요. 주행하지도 않은 새 거, 그냥 이거 여러분들 런칭했을 때 봤었던 그 차 있죠?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이제 그게 그걸 한 대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바로 그냥 번호판 달자마자 이렇게 시승차로 보내주셨는데, 어머니가 이제 새 거 좋아하니까 야야야야야, 야 아들, 엄마 새 거 줘요. 한번 타보자 그래가지고 또 말도 알지 그거. 뒤에 탔는데 아들과의 거리가 생각보다 머네. 머니까 생각보다 되게 먼데, 야 진짜 고급스럽다. 여기 중간중간 보면 요 마이바흐 마크 박혀 있고, 그 다음에 이 엠블럼들이 그 운전자의 시선에 따라서 막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는데, 그건 솔직히 해본 적이 없어요. 좀 크게 안 와닿고요. 이게 트렁크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네요. 이게 요거 이제 스키 박스 같은 좀 긴 거 같은 거 넣을 때 이렇게 빼가지고 앞으로 좀 뺄 수도 있고요. 스키트로 있는 것 같고, 이 위에 이제 피아노 블랙처럼 고급스러운 이 우드 마감, 이 뒤쪽에 보면은 있는데요. 요게 이제 그 롤스로이스나 벤틀리 같은 고급스러운 모델의 여기 뒤 데크 부분이 이 피아노 블랙, 여기 앞에 있는 대시보드처럼 동일한 게 들어가는데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보여주고요. 이 위에는 알칸트라
알칸테라가 위에 들어갑니다. 야, 그리고 이 버튼 딱 누르면은 생각보다 이게 멋있어요. 그렇지 않아? 이 누르는 게 열리는 거고 이거 당기면 닫히거든요. 럭셔리 하잖아. 요거 하나면 마이바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죠? 안전벨트 매라고 이 부분이 앞으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전벨트. 이거 내가 알기로는 이 안전벨트 이 안에도 에어백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빵 터지면 요거 또 이제 내 몸을 지켜주는?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안전벨트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석 딱 이 운전석 말고 이 조수석 뒤편에 보면은 요게 상석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S580도 마찬가지지만 요게 있어요. 이제 요거 버튼 딱 하나 누르면 완전 회장님 모드. 한 번 누르면은 이 조수석이 아예 앞으로 접히면서 운전석은 그대로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접히면서 조금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원래 보통 이제 마이바흐라고 하면은 뒤에 시트가 4인승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4인용이라는 거는 요게 2명밖에 못 탈 수 있게 되는데 얘는 뒤에 3명이 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좀 더 실용성을 더 강조한 건데 요렇게 고급스럽지. 그 발판도 있어. 근데 왜 내 발이 안 닿지 여기에? 여기 190 넘는 사람들만 타라 그런 거야. 내가 180 조금 안 되거든. 맞죠?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더 누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쪽은 안 돼요. 이쪽은 당연히 안 되죠. 운전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은 난리 나니까. 이쪽에는 이렇게 회장님 모드, 그냥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라고도 하죠.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가 안 되고요. 이것도 원상복귀 하려고 그러면 그냥 이거 하나 버튼 누르면 원상복귀가 됩니다. 그리고 요게 좋은 점이 뭐냐면 안마 시트는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요게 앞에 시트를 요 버튼을 통해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 운전석에도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탑승하여 있는 이 상석 VIP석에서는 모든 거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패드가 하나 더 있죠. 여기 이제 하나의 더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 둘, 세 개. 지금 이 이어폰은 여기 안 들어있는데요. 여기 이어폰이 하나 들어있어서 이어폰을 껴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디스플레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여기 앉아있는 운전자가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 모니터로 크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패드로 사용해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이제 미러링은 안 된다고 해요. 미러링은 안 되고 그냥 뭐 USB 연결해가지고 앱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인터넷이나 이런 거를 간단하게 사용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납 공간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잠깐만. 망가졌다. 내가 안 했어. 망가졌다. 됐다. 여기 한 번 열면 이렇게 되고 두 번 열면 망가졌다. 이제 시간 문제 없잖아. 컵홀더. 여기 컵홀더 여기 있고요, 여러분들. 어우, 이 부메스터. 그리고 B필러에 이렇게 공조기가 있고요. 이쪽에 보면은 이제 C타입, C2C 여기 달려 있습니다. 마이바흐 엠블럼. 고급스럽다. 굉장히 넓으니까 여기서 뭐 축구해도 되겠는데? 그렇지? 와, 운전석으로 하자. 자, 운전석에 보면 벤츠 S 클래스 비슷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 보통 이 에어밴드 쪽에서 공조기 양을 조절하려고 그러면 뭐 송풍을 닫는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얘는 세 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버튼을 눌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송풍구의 양을 여기서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부분에서도 조절할 수 있지만 옆에 타 있는 사람은 나는 좀 센 거 원해, 난 싫어 이러면 이 부분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세심한 차이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햇빛이 이쪽에 이렇게 비칠 때 여기 이거 보통 이제 선바이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여기 앞에 비칠 때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얘는 이렇게 막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원천 봉쇄. 이런 좀 작은 디테일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보시면 좋고요. 이런 디테일도 차이 있다. 여기에 크롬으로 마감이 돼가지고 좀 들어가 있거든. 나도 이거 지금 처음 봤는데 이 안쪽에
크롬 몰딩처럼 안으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요거는 일반 S클래스랑 차이가 있는데 이건 한번 또 우리가 리뷰할 때 얘기하고요. 여기 또 이쪽에 목베개 엠블럼, 목베개 요거 마이바흐 엠블럼이 달려 있고, 페달, 브레이크 페달과 악셀 페달에 마이바흐 로고가 딱딱 박혀 있고 크롬으로 좀 더 고급스럽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바흐 전용 계기판, 요건 일반 S클래스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 외쪽으로는 요거 아까 얘기했듯이 요 문 열리는 거. 자, 그러면 주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죠. 같이 가시죠. 그럼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딱 타고서 느낀 점이 뭔 줄 알아요? 묵직하다. 차 자체가 그런 느낌 들었어요. 요즘에 벤츠 많이 판매가 되잖아요. 진짜 많이 판매가 되고, 뭐 이제 도로에서 뭐 벤츠 이렇게 보는 게 어렵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벤츠라고 한다면 그냥 뭐 이제 좀 돈 좀 있는 사람이 사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전까지만 해도 한 1, 20년 전만 해도 벤츠 하면은 우와 막 돈 많은 사람, 막 엄청 막 그 접근할 수 없는 뭔가 그런 아우라가 있는데, 그때 그 느낌이 이 마이바흐를 타면 딱 느껴져요. 달라요. 벤츠가 굉장히 이제 많이 있는데도 그 벤츠 중에서 이 마이바흐 S클래스는 특별한 모델이에요. S클래스만 해도 진정한 벤츠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요즘 워낙 벤츠가 판매량이 많다 보니까 조금 그런 벤츠의 뭐 희소성이라든지 그런 감성이 조금 더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좀 더 다양한 엔트리 모델들과 조금 더 새로운 라인업들, 세그먼트가 늘어난 것 뿐이지, 기존에 추구했었던 럭셔리함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금액대가 어떻게 보면 이 C 세그먼트라든지 좀 낮은 세그먼트들은 좀 금액대를 좀 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가를 되게 좀 절감을 하잖아요. 뭐 이런 뭐 이 위에 부분도 좀 저렴한 패브릭으로 둔다든지, 뭐 크롬이나 뭐 카본 같은 걸 뺀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금액적인 부분을 낮추는데요. 이 마이바흐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모든 고급 소재를 다 집어넣어요. 알칸트라, 뭐 가죽, 피아노 블랙,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급스러운 재료들을 아낌없이 넣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요. 이 마이바흐를 타면서 느낀 부분이, 요게 이제 재미난 포인트가 있어요. S클래스와는 차이가 없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S클래스와 차이도 있고요. 재미난 게 마이바흐와 또 롤스로이스가 또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딱 그 중간에 위치한 그 느낌이 일단 드는데요. 자, 그리고 이 마이바흐 S클래스가 일반 S클래스보다 무려 65kg 이상이 더 무겁습니다. 물론 18cm가 더 길어진 만큼 무거워지는 건 더 당연한데요. 일반 S클래스보다 더 많은 흡음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이바흐 모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1단 출발이 아니라 2단 출발을 해서 조금 더 부드럽고 편한 그런 스타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마이바흐 얘기할 때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했던 게 연비예요. 연비 이거 안 좋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이제 도심에서 섰다 출발했다 섰다 출발했다 그러면 이게 워낙 무겁고 크기 때문에 연비가 리터당 한 3km 4km 정도 나와요. 지금 여기 써 있잖아요. 4km 출발로. 근데 이게 고속 주행을 하고 조금 그 크루징 주행을 하면 8, 9 나온다? 잘 나와. 잘 나와. 요정 나는 그냥 고속 주행에서도 한 5, 6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얘가 나름 그래도 저 크루징 주행이나 고속이나 이런 좀 그 섰다 갔다 하는 그 도심이 아니라면 한 8, 9 정도 나옵니다. 연비가 생각보다 그렇게 안 나오진 않아요. 괜찮더라고요. 이 악셀을 밟았을 때 그 차이점이 있는데, 이런 고급 플래그십 세단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애들 세팅을 굉장히 부드럽게 합니다. 그 부드럽다라는 이야기가 이전에도 제가 이제 플래그십 모델들 차를 타면서 이야기하는데, 일반 세단들 뭐 얘 말고 뭐 E클래스, 뭐 C클래스 이런 차들과의 세팅 자체가 달라요. 그거는 뭐 기술력이 없어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애초에 만들 때 세팅 자체를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뭐냐면 악셀을 밟았을 때 바로 튀어나가지 않고 좀 0.2초 뭐 3초 정도 늦게 부드럽고 힘있게 나가는 거를 세팅을 많이 해요. 이게 보면은 악셀을 밟아도 바로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어주잖아요. 잡아요. 속도를 좀 줄이고 멈춘 상태에서 탄력 주행을 악셀을 밟는다고 하면, 그쵸,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부드럽고 힘있게 쭉 밀어주는 게 이 플래그십 모델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팅이에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뛰지 않는 것처럼 뛰어도 뒤짐지고 또또또또 뛰잖아요. 그런 느낌을 표현한 거죠.
마이바흐 S클래스보다 조금 더 묵직하고 조용하고 편한 게 롤스로이스 고스트예요. 이 마이바흐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롤스로이스보다는 조금 더 밑에 그 경쾌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롤스로이스 타면 진짜 헤비해요. 정말 무거운 느낌이 나요. 그리고 이 미세한 진동 같은 것도 거의 느껴지지 않고 그냥 뭐 요트 타 있는 것처럼 그냥 쭉 이렇게 가요.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운전자나 이 실내 탑승하는 탑승자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외부와의 단절이 되게 심한데요. 이 마이바흐 S클래스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그 딱 중간 정도의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고요. 연비도 마이바흐 S클래스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엄청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롤스로이스는 개쓰레기예요. 진짜 개쓰레기예요. 진짜 얘보다 2배 안 좋아요.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맞아요. 맨날 타면은 기름 들어가야 돼. 그 정도로 이제 연비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 마이바흐 S클래스를 뭐 가성비로 탄다라고 하면 웃기지만 롤스로이스나 뭐 벤틀리를 생각했을 때는 이 마이바흐 S클래스가 전 개인적으로 조금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벤츠 S클래스에는 또 들어가 있는 게 있죠. 바로 리어 엑셀, 그 뒷바퀴가 이렇게 조향되게 들어가는데요. 조금 더 움직임이 굉장히 민첩합니다. 차가 긴 만큼 좀 그 움직임이 둔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뒷바퀴 조향이 들어가 있는 마이바흐 S클래스는 움직임이 훨씬 더 민첩합니다. 오, 컴포트 모드에도 이렇게 마이바흐 모드잖아 이게. 이게 마이바흐 모드입니다. 마이바흐 모드 이러면 이제 마이바흐 엠블럼 쫙다다다 이 시동걸 마이바흐 그 모양이 쫙 나오거든. 그리고 이 운전석에 딱 앉아서 봤을 때 이 중간에 보면은 본넷을 그 가로지르는 딱 그 크롬 라인 여기 들어가잖아요. 상어 등 지느러미 같이 돼 있거든요. 뭔가 모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 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재수없었는데 우월감이라 그래야 되나? 그 있어 진짜. 뭔가 좀 더 웅장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내가 좀 더 그 남자들도 어깨뽕이라 해가지고 어깨뽕이 이만해진다는 거 그 느낌이 조금 들어요. 자 내려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시죠. 진정한 끝판왕 마이바흐 S클래스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몰라 할 말이 더 많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냥 1편으로 간단하게 그냥 마이바흐의 그냥 느낌만 봤다면 2편에서는 일반 S클래스 580과 마이바흐 S580을 한번 두 대를 놓고 과연 진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2편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음악 가겠습니다. 마이바흐 그 타시는 오너분들이 그러니까 실제 시차를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데 이거 얘기하면 싫어할 텐데 중고 산 사람들 꼭 이거 엠블럼 마이바흐로 바꾸더라. 이거 마이바흐 엠블럼 있거든요. 저 달린 거 여기다 달아. 근데 원래 실제 이전에 7호랑 62S는 이게 엠블럼 마이바흐 엠블럼이 달려 있었거든. 근데 요거 엠블럼을 마이바흐로 다 바꾸시는 분들이 있는데 야 이거 앞에 이제 본넷이 쫙 해가지고 엠블럼 뿅 멋있다.